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그냥 한번 주저리 저희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요. 가끔 길바닥에서 술 취해 뻗어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해봤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거짓말일 테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콩밥 신세를 면할 수 없겠죠. 몇 번 들어본 이야기라 혹시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원룸이 몰려있는 원룸촌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까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제 방은 18층에 있습니다. 완전 늦은 시간은 아니었고 대충 저녁 11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자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자려고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아불싸. 담배가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사러 갈까, 지금 미리 사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날씨를 보니 아침에 비가 온다는 말에 귀찮은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사서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옆에 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렇게 그 여자와 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8층을 누르고 핸드폰에만 집중한 채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라고요. 아까 같이 탄 여자가 내리나 보다 하고 벽 쪽으로 붙었는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같이 탔던 여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귀신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다시 보니 그녀가 바닥에 쭈그려 앉은 채로 미동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보는데 열중하느라 옆에 있던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지 눈치도 못 채고, 아니 그것보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는 그럴 거라곤 상상도 못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니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여자의 팔을 흔들며 이봐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정신을 다시 차린 듯 제 팔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축해주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자마자 옆에 벽에 기대 다시 주저앉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를 보니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주변에서 술 냄새가 잔뜩 나기 시작하더니 이 여자가 만취해서 그러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걸 진작에 눈치 못 챘을까 싶었네요. 저는 그녀가 혹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줄 알고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회사 다니는 직장인같이 보이는 게 정갈하게 묶은 머리에 흰 셔츠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그 안으로 커피색 스타킹과 검은 구두를 신었었는데 술 냄새가 너무 독해서 쳐다볼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녀를 흔들면 흔들수록 점점 정신줄을 놓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까는 그나마 부축해줄 때 일어나려고 노력이라도 했었는데 점점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여자를 살다가 처음으로 보니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나쁜 생각이 드는 것보다 먼저 집에다가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깨를 흔들어도 도무지 아무 반응이 없으니 숙인 고개를 젖혀서 여자의 볼을 살짝 치면서 정신이 드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처음 얼굴을 봤는데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이고 이쁜데 뭐랄까 빈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엄청나게 빈틈투성이었지만 말이죠.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업어가면 충분히 업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면허증 같은 걸 찾아서 주소라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 가방을 잃어버렸는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였죠. 어찌됐든 한 층에 호수가 20개가 넘게 있는데 야심한 밤에 배를 하나씩 다 눌러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룸이라서 그녀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자가 직접 눌러 도착한 층이기 때문에 여기 6층 어딘가에 사는 여자일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아무리 어깨를 흔들고 볼을 찰싹찰싹 쳐봐도 전혀 미동이 없고 저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 빨리 자러 가야 하는데
상황이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으니 슬슬 짜증도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톡톡 건드리던 얼굴을 뺨 때리듯이 짝 때렸더니 조금 반응이 있더군요.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뭐야? 왜 때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몇 호에 사냐고 물어봤죠. 피곤한데 말 걸지 말라는 듯한 세상 짜증나는 표정을 지으며 610호 라고 잘 안 들리게 대답하더라고요. 다행히 10몇 호라는 데까지는 알아낼 수 있었지만 뒷자리가 3호였는지 4호였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계속해서 물어보니 여자가 귀찮아, 꺼져, 시끄러워라면서 주사를 부려서 더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대충 들리던 대로 그 여자의 집이라고 생각되는 613호 앞까지 질질 끌고 가서 문 앞에 기대어 눕혀놨는데 혹시나 싶어서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인터폰에서 남자가 누구세요? 라고 대답하길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여기 사시는 분 같은데 너무 취하셔서 나와서 좀 데리고 들어가 달라고 말해줬습니다. 인터폰으로 다시 남자가 대답하기를 여기 저 혼자 사는데요. 여긴 그런 사람 안 살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3호가 아니면 4호겠지 싶어서 4호 문 앞에 기대어 놓고 나서 이번에도 초인종을 눌러보니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마침내 그녀의 방을 찾아준 것 같아 흔들어 깨우며 집에 들어가 자세요라고 말하는데도 그녀는 이동조차 없이 이제는 문에다가 몸을 기댄 채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집 앞까지 데려온 건데 깨워서 들여보내려고 아까처럼 흔들어 깨우고 뺨을 때려도 도무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가끔씩 귀가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상한 눈으로 한 번씩 쳐다보고 가고 그 눈빛을 보니 내가 왠지 죄 지은 놈같이 괜히 찔리더라고요. 저는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아니 그래도 어찌 젊은 여성을 밖에서 재우냐. 이 여자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던데 내 방으로 데려간다면 데려갈 수 있겠고 그런데 또 만취한 여자를 데려갔다가 이상한 오해를 사면 큰일 나겠다 싶고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그냥 초인종 눌러도 아무 반응 없는 이 집이 그녀 집이겠거니 해서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만취한 젊은 여자를 두고 온다는 게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방에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러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방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온 게 자꾸 마음에 걸려 잠도 오질 않더라고요. 세상에 별의별 놈이 다 있는 데다가 또 생각해보니 아까 그녀의 집을 찾아줄 때 의심해서 죄송하지만 옆집 사는 남자분에게 만취한 여자가 밖에 있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CCTV가 사방팔방에 있는데 어찌되었든 마지막에 데리고 내린 사람도 저였고 복도에 그 집 앞까지 끌고 온 것도 저였으니까요. 심지어 뺨까지 때린 건 덤이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괜시리 제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불을 박차고 나와 다시 6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제가 두고 갔을 때 그 자세 그대로 문 앞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치마가 위로 말려 올라갔길래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 다리를 정리해줬습니다. 시간도 늦어서 내버려둬도 아무 일은 없겠는데 그래도 그냥 다시 버려두고 오자니 너무 뒤숭숭해서 일단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여차저차해서 지금 6층 집 앞에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다고 말해줬어요. 경비 아저씨가 귀찮은 표정으로 취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어쩔 수가 없다고 술 취한 여자를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도 여태 그녀랑 씨름하다 왔으니 그 말에 딱히 할 말은 없었고요. 경찰에 신고하려니 문득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경찰서를 같이 따라가게 되거나 귀찮은 일에 휘말려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경비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을 부르더라도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녀를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일단 그녀를 경비실로 보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경비 아저씨가 할 일이 될 테니까요.
경찰이 깨워서 집에 보내주던지 파출소로 데려가 술이 깰 때까지 보호를 해주던지 아무튼 귀찮은 일을 피해서 저는 얼른 자러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경비 아저씨도 제 말을 듣더니 틀린 말은 아닌지라 따로 반박할 말이 없었나 봐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냐고 같이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녀가 있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에 들어서자 맙소사. 잠버릇이 고약한 건지 그녀는 이번에는 복도의 대자로 뻗은 채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보기에도 좀 가관이었나 봐요. 아저씨가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나마 아까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완전 골아떨어져 버린 그녀는 둘이서 부축해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경비실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경비실 안쪽 방에 그녀를 눕히고 아저씨한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달라고 하고 제 번호를 남겨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 그렇게 취해 있는 여자를 처음 본 것 같아서 더 놀랐네요. 아무리 대한민국 치안이 좋다지만 겁도 없이 그렇게 취할 수가 있을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취한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가방도 전화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 근처에서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면 가끔 긴장이 풀려서 정신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양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니 제 어깨에 그 여자의 화장품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묘해지기도 하고 다 지나간 마당에 나쁜 상상을 해봤자 큰일 나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특별한 만남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경비 아저씨에게 그녀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방금 막 술이 깨서 상황 파악하고 사과하다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고 하는 말에 몇 호 사는 분이었냐고 여쭈어 보니 우리 옆에 건물 사는 사람인데 애초에 건물을 잘못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입구가 똑같이 생겨서 헷갈릴 법도 한데 건물을 잘못 찾아왔다니 그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던 상황인 거죠. 막상 제가 했던 일이 사람 하나 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네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녀였습니다. 어제 도와준 일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고 담례로 술 한잔 사고 싶다고요. 술 때문에 어제 그런 꼴을 봤는데도 또 술을 마시자고 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퇴근 후 그녀를 만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자친구와 헤어져 혼자 술을 마시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엔 어떻게 됐냐고요? 헤어진 남자친구를 이겨내고 그녀는 새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녀의 새 남자친구는 바로 저입니다. 사연 쓰고 있는데 뒤에서 술 먹고 대자로 뻗은 내용은 쓰지 말라고 닥달하네요. 만취한 그녀를 어떻게 하지 않고 잘 도와줘. 이렇게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